지난 시간에 그래서 심슨의 3분의 1 룰까지 야 떠들지 말어. 떠들지 마. 이 공부를 나보다도 못하는 것들이. 지금부터 내 수업 시간에 내가 시키는 말 외에는 하지 마시고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떠들어. 너 나보다 공부 잘해? 아닙니다. 너 나보다 공부 잘해? 나 1등 했어 계속. 계속 1등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공부들도 못하면서 떠들어. 공부 못하는 애는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서 떠들면 안 돼. 알았어? 그 베이직 아이디어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x라고 그러고 이렇게 fx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해석적으로 적분은 못 구해요. 여기서부터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구해라. 아니면 xi-1서부터 xi까지 적분을 해라. 이걸 적분을 해라. 이건데 얘를 해석적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상응해서 가장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근사해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되게 많이 쓰인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내가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논문에 그 가우시안 쿼드로처를 이용해서 뭐 구한다 뭐 그런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곡선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 두 점을 그냥 연결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직선의 방정식. 이 점은 xi-1이고 fxi-1 이렇게 우리가 점이 주어진 거죠. 왜냐하면 xi-1하고 xi가 주어졌으니까 fxi-1은 구할 수 있죠. 얘가 비록 적분은 못 구하지만 값은 구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점에 xi하고 fxi 이렇게 져서 두 점이 주어졌잖아요.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두 점을 연결하는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그러면 곡선이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거를 적분하는 겁니다. 물론 해석적으로 적분은 못하죠. 그러니까 얘를 그 제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요 주어진 두 점을 지나는 여러분들이 일종의 라그란지 폴리노미얼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라그란지 폴리노미얼에서 점이 두 개가 주어졌으니까 x의 최고차항은 몇 차로 주어지겠어요? 1차. 그래서 p라고 그러면은 a0 플러스 a1x 이와 같이 주어질 거다. 최고차항이 1차로 주어진다. 최고차항이. 야, 이게 p1이라 그랬냐? 뭐라 그러냐? 1? P1은 이렇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A0하고 A1을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내가 물을 땐 대답해. 아유 뭐 애들이 전부 아침도 못 먹고 어제 저녁도 못 먹은 애들이 이렇게 되죠? 네. 대답을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되지? 예. 옳지. 나중에 얘기해. 기말고사 때 1점 올려줄게. 생각나면. 그래서 P1은 A0, A1, X 곱하기 X의 1승 이렇게 돼서 제일 간편한 건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일 간편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이렇게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는데
이 빨간색 직선으로 구했다. 그러면 이만큼은 필요 없는 건데 더해졌고, 이만큼은 더해져야지 되는데 고려되지도 않았고 더해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오차가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물론 서로 상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정확한 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의 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구했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폴리노미알은 반드시 그 점을 통과해야죠.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2점이 아니라 3점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A1 x의 1승, A2 x의 자승, 이렇게 해서 구하겠다. 그러려고 그러면 점 세트가 몇 개가 있어야지 돼요? 3개가 있어야지 됩니다. 왜? 미지수가 A0, A1, A2 이렇게 있으니까 3세트가 있어야지 그 미지수 A0, A1, A2 이렇게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점 2개는 아니까 점 3번째는 그냥 이 상에서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쉽게 생각해서 요거하고 요거 같게 여기 중간점을 하나 취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2점입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지 될 거는, 우리가 이번에는 x의 자승이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x의 자승으로 주어졌으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인데 반드시 이 3점을 통과하는 포물선이 되어야지 됩니다. 왜? 얘를 가지고 A0나 A1, A2를 구했으니까 이 점이 그 포물선상에 있을 거라고는 100%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점을 통과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위로 볼록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3점을 반드시 통과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 다음에 원래 흰색으로 주어진 fx를 적분하는 대신에 이 포물선을 적분하는 겁니다. 포물선은 적분할 수 있죠, 우리가. x의 자승이니까 이거 뭐 적분해봤자 x 자승 dx 3분의 1 x의 3승 이런 식으로. 물론 얘들도 마찬가지로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석적으로 적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슨의 3분의 1 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치적으로 따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봤을 때 지금 얘를 적분한 것보다 얘를 적분하는 게 어느 게 더 정확하겠어요? P1을 적분하는 게 정확하겠어요? P2를 적분하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정답에 더 근사하겠습니까? 어느 거를 적분하는 게? P2를 적분하는 게 더 정답에 가까워질 겁니다. 왜? 얘는 3점을 가지고 구했고 얘는 2점만 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그러면 나는 점을 하나 추가하겠다. 그럼 P3은 A0 플러스 A1X, A2X의 자승, A3X의 3승. 그래서 X의 3승까지 포함하겠다.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럴 때는 미지수가 4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를 더 해서 제일 좋은 거는 등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얘를 빼고 여기를 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게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다르게 해도 돼요. 오케이? 이거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지금 가우시안 쿼드로처럼 넘어가기 마지막 단계야.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 이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f값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f값을 구할 수가 있죠. 여기 함수가 주어져 있잖아. 적분은 못하지만 값은 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0, A1, A2, A3 이 네 개의 미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미지수가 많아. 저 끝에 자빠져 자지 마. 야, 이렇게 일어나서 스트레칭 좀 해. 야, 내가 녹음한다. 너한테 욕하네. 자빠져 자지 마. 뭐 맨날 이런 거 녹음해가지고 다른 외부 사람들이 볼 때 한양대 CMO 교수는 막 용어를 자빠져 자지 마. 엄마. 맨 이런 용어만 쓴다고. 야, 아침밥 안 먹었어? 그래, 엄마가 해주셨잖아. 엄마가 안 해주셨으면 하숙집 아줌마가 해주셨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이 좋은 고등학교 나왔어. 좋은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나왔다. 그래서 미지수 4개를 우리가 구해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정답에 조금 더 가까워질 거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보실 때 점 4개를 했는데 더 가까워졌으니까 점 5개를 하면 더 가까워지고 점 100개를 하면 훨씬 더 가까워지죠. 근데 점 100개가 주어졌을 때는 x의 몇 승까지 풀어야지 돼요? 99승까지를 여러분들이 구해야지 돼요. 그럼 미지수가 100개인 선형 연립 방정식, 즉 100원 1차 연립 방정식을 구해야지 됩니다. 100원 1차 연립 방정식. 말이 그렇지 미지수가 100개인 거를 여러분들 보고 풀으라 그러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어. 그래서 누가 해야지 돼? 그런 거는 컴퓨터가 해야지 된다. 컴퓨터가. 그래서 컴퓨터가 반복 작업으로 그 100개를 구해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면은 별지랄을 다 안 해 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적분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더라. 이게 이제 제가 배웠던 방법입니다. 20여 년 전에. 저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근데 사실은 더 원초적인 일로서 뭐 굳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보고 다시 이거를 하라 그러면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는 거다. 가우시안 쿼드로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것만 가지고 해도 된다. 이것만 가지고 해도.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물론 우리는 직선 하나로 했는데 이 사이를 직선을 100만 개를 만들. 100만 개. 직선을 100만 개를 만들. 100만 개. 직선을 100만 개. 이렇게 100만 등분을 해서 얘를 하면은 비록 우리가 사다리꼴의 법칙을 쓰더라도 훨씬 더 정답에 근사한 값을 유출해낼 수가 있죠. 단 100만 번을 컴퓨터가 작업을 해야지 되는데 걔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런 반복 작업이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근데 그런 거를 논문에나 나는 여기를 면적을 구할 때 가우시안 쿼드로처를 이용해서 구했다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그래. 사다리꼴의 법칙을 써서 100만 개의 사다리꼴을 더했다. 그러면 이제 리젝트 시켜버렸네. 수준이 저질이다. 그래서 좀 엘리건트하지도 않고 소피스티케이티드 하지도 않고 좀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0, A1, A2, A3를 구하는 게 되게 힘이 드니까 라그란지 폴리노미얼 그 공식에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매트릭스를 배웠기 때문에 크레이머의 룰을 이용해서 4개 정도까지는 구할 수 있습니다. 크레이머의 룰로. 그래서 크레이머의 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야, 니네 근데 이거 이해가 가냐? 너 이해하냐? 너 이해돼? 무슨 이해가 돼? 너 이해돼? 진짜? 시험 문제 나오면 또 틀릴 거 아니야? 하여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데 이걸 이제 일반화 시키는 게 가우시안 쿼드로처더라 이 말. 가우시안 쿼드로처로 이제 넘어가.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 제가 반복한 거예요. 4의 4 가우시안 쿼드로처. 그 쿼드로처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구분구적법입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그냥 가우스 그랬는데 여러분들 가우스라는 이름 알아요? 가우스 법칙 알아? 가우스 법칙이 뭐야? 대답 함부로 하지 마. 모르면서 그냥 가우스 법칙이 뭔데? 그래프 이렇게 계단으로 나가는 거. 아휴, 나 같으면 여기 7층에서 한번 자유낙하 실험 한다. 내 몸 받쳐서. 원스텝 펑션이고 가우스 함수고 가우스 법칙. 야, 이게 가우스 법칙인지 아닌지 나 잘 모르겠는데 이거 가우스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냐? 야, 1부터 100까지 더할 때 어떻게 더하냐?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냥 구하면 되는데 옛날에 가우스가 어떻게 구했다는 거야, 이거를? 그렇지. 아유, 진짜. 과대표라고 저거. 구테타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버려. 예, 이렇게 하면 101 곱하기 50 그래서 5050 했다. 이렇게 옛날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과대표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건 뭐 가우스 레전드 쿼드로처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아이디어는 거기서 따온 거예요. 지금 거에서. 여기 우리 이제 제일 간단한 예로 제가 레이저 포인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fx dx를 뭐하러 지금 겨들어와. fx를 우리가 적분을 한다. 여기서 fx는 any function 어떤 함수로 해도 됩니다. 미분이 가능해도 되고 미분이 불가능해도 되고 어떤 함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함수로 해도 가져와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물론 0 같은 걸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0이면 당연히 0이 돼버리니까. equal i는 0서부터 이게 뭐냐? n-1까지 오메가 i f xi. 그때 이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웨이팅 팩터라고 fx는 to be explicitly known. 이거는 알아야지 되는 값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값을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설정하기 나름. 다시 말씀드려서 연직축의 높이죠. 밀종의 높이. 예. 그래서 면적을 구하는데 얘에다 얼마의 웨이팅, 얘에다 얼마의 웨이팅, 얘에다 얼마의 웨이팅, 얼마의 웨이팅 이렇게 해서 쭉 더한 거다. 이 말.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 x를 이때 x를 샘플링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샘플링 포인트는 당연히 이 적분 범위가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니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고 물론 마이너스 1하고 1도 포함돼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퀄도 사실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R은 트렁케이션 에러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fx는 any function도 다 돼야지 됩니다. any function. 어떤 함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1. 그럼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i는 0서부터 출발하니까 얘는 야 이럴 때 1을 무슨 함수라고 그래? 아휴 고등학교도 전부 검정고시 했어? 내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과대표가 한번 우리 책임을 지고 1 x 자승 1 x 자승 x 4승 이런 함수를 뭐라 그래? 그걸 물어보는 거지. 상수함수라는 말은 나 또 처음 들어봐. 그 어디 뭐 고구려 때 뭐 광개토 대왕이 만든 함수인지. 지금 우함수, 기함수 알죠? odd function, even function. 그래서 1, x의 자승, x의 사승 이런 것. 즉, 뭔 대칭을 우함수라 그래? y축 대칭인 거를 무슨 함수? 우함수. 영어로 even function이라고 그러고. 원점 대칭인 거를 기함수, odd function.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함수는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적분하면 이거를 물론 여기 1이니까 그냥 해도 되지만 0서부터 1까지 적분하고 앞에다 2 곱해도 마찬가지죠?
우함수일 때, 우함수일 때. 야, 저기 여학생, 여진아, 너 이거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알아? 우함수 알아? 우함수가 누군데? 국회의원 새로 나올 사람이야? 우시성을 가지고 이름은 함수고. 우함수가 뭐야? Y축 대칭인 함수. 그러니까 x 자승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적분하라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구하지 말고 얘를 구해가지고 2를 곱하면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x 3승처럼 또는 x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얘 여기 이렇게 더하면 부호가 반대고 크기는 같으니까 뭐가 돼? 0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기함수라고 그러죠. 기함수, odd function. 그래서 우함수는 even function이고 odd function 이렇게. 그래서 1일 때도 이게 성립하니까 물론 값은 이제 2가 되죠. 이건 아는 거다. 그래서 이 공식대로 집어넣으면 오메가 여기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은 함수가 1이니까 그냥 1. 그 다음에 더하기 오메가 1 곱하기 1 더하기 이렇게 쭉 가는데 얼마까지 갈 건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건 무한대까지 가도 됩니다. 일단 여기 쭉 간다고 보죠. 그 다음에 우리가 x를 또 할 수가 있대. 왜 그러면 1x 자승 이렇게 하느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x를 어떤 함수라도 상관없습니다. x를 구하면 당연히 0이 되겠고 이거 하면 오메가 제로 x 제로의 1승 더하기 오메가 1 x 1의 1승 이런 식으로 쭉 가죠. 여기도 쭉 가죠. 자승일 때도 이거는 3분의 2가 되는 건 뭐 여러분들이 적분하시면 됩니다. 이거 적분하면 3분의 1의 x의 3승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 쭉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x의 3승 하면은 당연히 0이 되겠고요. 그래서 x1, x 이렇게 쭉 다 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점 몇 개를 할 거냐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언제 몇 개까지 더 할 거냐? 그래서 나는 5개만 하겠다. 나는 7개만 하겠다.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져요? 미지수가 많아지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x의 5승까지 했으니까 전부 6개의 방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6개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미지수는 몇 개까지 풀을 수가 있어요? 6개의 미지수를 가져야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개 이상의 미지수를 가지면 얘는 수학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값은 x0, x1도 구해야지 되고 오메가 0, 오메가 1도 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6 equation, we can solve for up to 6 unknowns. 즉, 3 unknown weight, 오메가 0, 오메가 1, 오메가 2. 3 unknown sampling point, x0, x1, x2.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얘는 심슨의 3분의 1 룰하고 마찬가지다. 원래 점 하나에다가 가운데 점. 물론 이 점이 꼭 1일 필요는 없지만 여긴 점 3개의 웨이팅 팩터 3개 이렇게를 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했어요. 이거 구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구해놨어요. 여러분들 보고 이거 구하라 그러면 시험 볼 때 이거 풀다가 세월 다 버려. 그것도 소수점 이하 가능하면 10개짜리까지 구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수점 이하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소수점까지 포함하면 10짜리다. 10짜리.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0. 이렇게 나오고 오메가 1은 0. 이렇게 나오고 오메가 2는 오메가 1하고 오메가 제로하고 같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x0는 마이너스 0.777 이렇게 나오고 x1은 0이 되고 x2는 마이너스 x0 얘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취한 게 되더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1 대신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조금 안으로 들어와 있는 마이너스 0.774 플러스 0.774를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1하고 이거 대신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적분하든지 대신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개념이. 이거 오늘 집에 가서 100번 읽으세요. 100번. 독서 100편 의자연. 무슨 말이냐면 100번을 읽으면 뜻이 저절로 터득되더라. 영어 단어 외우듯이 I am a boy 이렇게 외우듯이 I am a boy, I am a boy 이렇게 하듯이 100번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고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개념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서브루틴을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업에 가서 어떤 함수라도 적분할 수 없는데 그거의 값을 구해라. 그거는 바로 이 가우시안 쿼드로처를 넣으면 돼요. 백발백중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저도 아직도 저 가우시안 쿼드로처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 식은 이렇게 된 거다. 우리 한번 그러면 당신은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로 돼 있지 않았느냐? 적분 범위가. 그럼 적분이 그러면 마이너스 5서부터 3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변환시키면 돼. 변환. 아니 저기 지금 가정을 할 때 제가 마이너스 1서부터 fx dx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럼 마이너스 3서부터 2까지 gx dx를 적분하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만 해서 우함수 기함수 했는데 저거 자빠지 자느라고 잠깐 일어나 있을래 너? 일어나 있어. 그래가지고 스트레칭 좀 해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더. 얼마나 좋아. 수업 시간에 스트레칭도 시키고 오래 살을 거야. 더 세게 해. 아이 이렇게 와. 허리 부러질 정도는 이렇게 빨리. 아유 그래야지 잠이 깨지. 아유, 야, 니네 몇 시간을 자길래 학교 와서 자냐? 너 몇 시간 자? 6시간 정도 자. 바람쥐. 그럼 몇 시에 자? 1시쯤. 1시까지 뭐해? 1시까지 뭐해? 송중기도 만나고, 송혜교도 만나고, 뭐, 연속곡. 그럼 뭐해? 게임? 게임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능률적으로 세월을. 저는 10시에 자요, 그냥. 10시에 자면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 여기 오면 6시 5분. 여러분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좋아. 길도 뻔해서 자동차 가지고 와도 신호등 외에는 막힐 것도 없고 가끔 경찰 없으면 그냥 신호등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명색이 그래도 대학 교수인데 더군다나 한양대 교수인데 그러면 안 되고 악착같이 지킵니다. 악착같이 지켜도 20분이면 학교 온다 우리 집에서. 그래서 6시에서부터 좀 논문 좀 보고 그런 다음에 7시쯤 되면 한양 둘레길보다 좀 더 넓게 한 3km 걷고 와서 오래 살아야지 나도.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다시 또 공부하다가 이제 8시 반쯤 되면 강의 노트 좀 애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 해줘야지 되나. 그게 여기 온다. 5시엔 집에 갑니다. 우리 마누라하고 밥 먹어야지. 하루 한 끼는 같이 먹어야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처지예요, 서로. 아침에 우리 마누라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5시에 아침을 먹는데? 네 아들 나중에, 아니, 아들이 아니지. 네 남편 5시 새벽 간다. 걔 밥 해줄 수 있어? 아, 그냥 알아서 먹고 가. 컵라면 먹고 가. 그러지. 응. 안 해준다. 절대로 안 해줘요. 근데 아들은 해줘. 아들, 딸은. 왜? 지 새끼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남편은 남남이잖아. 도장 찍으면 더군다나 왼수지간이 돼요. 왼수지. 저거 어떻게 돈 조금 줘서 내쫓을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내가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랬잖아. 근데 입학할 땐 내가 수석으로 안 들어왔습니다. 수석으로 들어온 친구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봉이라고 지금 3학년 때 기술고시 1등으로 붙었다가 지금은 관두고 주식회사 사만 부회장으로 있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내가 3.849 걔는 3.79로 아깝게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얘기해요. 네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근데 그 친구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도 노력하시라 그 말입니다. 얘처럼 6시간만 자는데 이 좋다. 6시간 이상을 잘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6시간 이상 자지 말고. 근데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가끔 오피스에서 문 걸어 잠그고 졸죠. 여러분들은 졸 필요도 없어. 젊으니까. 그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세요. 그러면 카이스트 애들, 서울대 애들 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늦었는데 저는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뭘 했냐 그러면 카이스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카이스트 애들이 쓰는 유체역학책, 고체역학책 원서, 서울대 애들이 쓰던 유체역학책, 고체역학책 원서로 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할 일이 있어야지. 겨울방학 동안에. 겨울방학 동안에 뭐해? 할 일 없잖아. 그때는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게 애들 가리키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걸 다 풀었어요. 방학 동안에 할 일 없어서. 심심하니까 그걸 다 풀었어. 혼자서. 그래서 3학년 되니까 학교가 재미가 없어. 다 아는 것만 얘기를 해서. 그렇잖아요. 유체역학하고 고체역학만 잘하면 다 돼요. 그래서 1등 한 거지. 어디 가서도 지금도 논문도 그래요. 논문도. 제가 전국의 토목공학과 관련 학과 중에서 물, 해안공학, 수리학, 수문학, 수자원공학 다 합쳐서 제가 논문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광으로 생각해. 나한테 배우는 거는. 엊그제 지난주에 총장님 앞에 가서 또 프레젠테이션도 했습니다. 특별 승급. 공대에서 2명, 학교 전체에서 2명 했는데 저하고 에너지공학과 교수하고 둘이서 했어요. 하여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법 외에는 이 타개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얘기지만 저는 우리 애들이 유학 갈 때 탑 10 안에 들은 미국 학교 가라 그래요. 그래야지 서울대를 한 번이라도 이기니까. 서울대를.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공부 못해서 서울대 못 가고 한양대 왔으니까 대학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박사 받아오면 서울대에 더 시시한 대학 가서 박사 받은 사람보다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로 주어져 있다. 얘는 마이너스 1서부터 1.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트랜스폼 하면 된다. 트랜스포머 영화 나오잖아. 그 로봇이 됐다가 자동차도 됐다가 별 이렇게 상상으로만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처럼 1차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처럼 한다 그러면 얘 마이너스 3은 뭐가 돼야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고 2는 뭐가 돼요? 1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AXD는 X의 또 다른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일 때는 X 값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환산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내가 매번 내요. 이거 하는 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뭐 초등학교 수준 정도에 해당되는 값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거 어떤 교수가 저한테 팁을 줬는데 이걸 함부로 보여줬다가는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걸 해야지.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인데 제가 여태까지 찾아본 책 중에서 그 제일 가우시안 쿼드로처에 대해서 잘 나온 책이 바로 이거라 제가 그냥 이게 녹음돼서 누가 보고 이거 우리 책 불법으로 복제하지 않았냐 근데 이게 196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코넬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는데 2개의 강의 노트 학부를 제가 청강을 하면서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치해석이고 또 하나가 유체역학이었었습니다. 수치해석 코넬 대학교에도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우시안 쿼드로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한번 보죠. 이거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에 가우시안 쿼드로처에 대해서 있는 거를 이거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4의 10쪽에 오른쪽 2의 10 가우시안 쿼드로처 그 밑에 가우스 레전드 쿼드로처 이렇게 나와서 지금 우리가 했던 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여기 보면은 아유, 내 눈이 시원찮아 가지고 잘 안 보이네. 저도 책을 좀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흐려서. 거기 몇 쪽이냐 그게? 4-12. 4-12쪽에 보면은 그 테이블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라지 fx를 적분하는데 그 라지 fx가 어떤 함수라도 상관없습니다. 미분, 가능, 불가능 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함수라도 상관없는데 이때 오메가 곱하기 라지 f 곱하기 샘플링 포인트 xi를 집어넣은 값 이렇게 하는데 2포인트 포뮬러 그래 놓고 n은 1 이거는 직선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으로. 그 다음에 3포인트 포뮬러 그래서 n은 2 그러니까 포인트보다는 하나씩 n이 작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직선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은 플러스 0.57735 뭐 이 소수점 이하 쭉 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이제 복호라 그래. 복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같이 쓴 거를 복수할 때 복호. 복호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오메가가 0.57735일 때 아니 xi가 0.57735일 때 웨이팅 팩터는 1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7735일 때 xi가 두 개가 주어졌죠. x값이. 그때 오메가 값도 똑같아요. 1. 이거는 균등하게 웨이팅이 간 겁니다. 이건 잘 안 쓰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보시면은 얘는 세 점을 쓴 거죠. 적분을 하는데 마이너스 0.77459 플러스 0.77459 0 이렇게 세 개 값을 썼고 각각에 해당하는 웨이팅 팩터가 0.888하고 0.5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왼쪽 테이블에 왼쪽에 있는 거는 샘플링 포인트 즉 X값이 주어지는 거야. X값이. 그걸 다 구해놓은 거야. 밥 먹고 할 일 없는 옛날 수학자들이 응용 수학자들이 다 구해놨습니다. 이 오메가 값은 다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값에 해당하는 저거를 구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맨 밑에 있는 N14 15 포인트 포뮬러를 쓰면요 거의 정답 수준입니다. 거의 정답.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 실제로 해보면 되니까. 어떤 그러니까 해석적인 함수에 대해서 적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걸 한번 해보면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 정답하고 이렇게 구한 값하고를 비교해보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우스 레전드로 또는 그냥 줄여서 가우시안 쿼드로처, 가우스 쿼드로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책을 보죠. 여기선 제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그 예제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거 컴퓨터 안 하면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 이제 쭉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이거 더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건 옛날 프로그램이라. 그 다음에 4의 22쪽 보세요. 4의 22쪽. 4의 22쪽. 봤어요? 거기 보면은 왼쪽 컬럼의 맨 위에 보면 가우스 라게르 쿼드로처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가우스 라게르 쿼드로처. 있죠? 그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1서부터 1이 아니고 0서부터 무한대의 엑스포넨셜 펑션의 EM 여기는 Z라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Z, FZ 엑스포넨셜 함수가 붙어 있는 거를 적분을 하는 거에 대한 쿼드로처를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있는 걸 적분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공식 그 밑에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 2의 4에 있는 걸 써서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의 24쪽 보세요. 그런 함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구해놓은 겁니다. 오른쪽 컬럼 중간쯤에 보면 가우스 체비체프 쿼드로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는 2의 111번 식으로 주어진 것처럼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인데 스퀘어루트 1 마이너스 z 제곱분의 1 fgdg. 그러니까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는 같은데 스퀘어루트 1 마이너스 z 제곱분의 1 이런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적분을 구할 때는 가우스 체비체프 쿼드로처를 쓴다. 쓰는 게 좋다. 물론 이 모든 거를 떠나서 가우스 레전드로 쿼드로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무한대라고 주어지면 사실은 구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미리 해놓은 겁니다. 또 4의 25쪽 보면은 왼쪽 컬럼에서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보면 가우스 허밋 쿼드로처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마이너스 z의 자승. 이거 아마 여러분들 1학년 때 아마 수학 시간에 이런 거 적분하는 거 아마 배웠었을 거예요. 엑스포넨셜 펑션의 마이너스 x의 자승. 그럼 이거를 뭐 한 번 더 곱해가지고 답을 구한 다음에 그거에 스퀘어루트를 씌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적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샘플링 포인트하고 웨이팅 팩터를 구해놨습니다. 그걸 가우스 허미트 쿼드로처라고 그런다. 이상이 그 가우시안 쿼드로처에 대한 겁니다. 그 가우시안 쿼드로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예제가 별로 없는데 우리 강의 저기에는 있는지 제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있어? 이관수 학장님 이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나? 제목 수칙 적합곡선 5장일 것 같은데 수치 미분과 수치 적분 사다리꼴의 법칙 심슨의 3분의 1룰 8분의 3 룰도 있답니다. 전 또 처음 보네. 이런 거면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보관법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100% 가우시안 쿼드로처를 합니다. 적절한 예제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죠. 이거 여러 번 읽어보세요. 야, 너가 예제 좀 한번 읽어봐. 다음 적분을 여기 책 보고 해. 없어? 붙들려가지고 사용합니다. 아유, 시원찮아. 부적 공식을 사용하여 구하라. 먼저 위의 적분의 가우스 부적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 x 구간 0부터 2분의 파이를 t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로 사산시켜야 예전에는 사상 그래가지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냥 변환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1차 방정식 2개. 그러니까 2원 1차 연립방정식 풀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하고 0일 때 마이너스 1이 돼야지 되고 2분의 파일 때 1이 되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2원 1차 연립방정식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단 중요한 거는 dx도 바꿔줘야지 돼요. dx도. 그거 보고 해. a는 0, b는 2분의 파이이므로 다음과 같이 된다. 이 선형 변화를 적용하면 주어진 적분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이 식의 이점 가우스 부적 공식을 이용하여 적분을 계산하면 지금 잠깐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우리가 부분 적분하면은 integrating by part 이걸 하면 exact solution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exact solution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죠. 그 다음 3점 가우스 부적 공식을 이용하여 적분을 계산하면
이거 여기는 스퀘어 루트 0.6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샘플링 포인트입니다. 스퀘어 루트 0.6 하면 얼마인가 한번 누가 해볼래? 계산기 또는 저 휴대전화에서 한번 해봐. 그거 아까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죠? 우리 아까 3포인트인가 뭐 그거 할 때 가우시안 쿼드로처 할 때 얼마 나왔어요? 0.7745 뭐 이렇게 0.774596669 뭐 41 이거 무한소수겠죠. 그거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응하는 웨이팅 팩터는 0.5로 쭉 가는 거. 5로 쭉 가는 거다. 또 계속 읽어. 위의 계산을 5점 가우스 부적 공식까지 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구분 구조법 즉 가우시안 쿼드로처를 이용하는데 2, 3, 4, 5 여러 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옆에 정답을 한번 보죠. 0.29052 얘가 이게 정답이 아니죠. 이제 그게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엑스포넨셜 펑션이 있기 때문에 더 나갈 수도 있는데 뭐 어디서 트렁케이션 소수점 5개짜리쯤에서 트렁케이션 했다 그랬을 때 2점 가우스 공식, 3점, 4점, 5점 가우스 공식을 했을 때 2점을 했을 때 2.9196 그 다음에 2.9054, 2.9053, 2.9052 5점짜리 가우시안 공식을 가우시안 쿼드로처를 이용하면은 정답하고 거의 유사해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겁니다. 오메가하고 x에 대해서 다 주어져 있으면 단지 여러분들은 함수를 써줘야지 되고 여러분들이 몇 점 가우시안 쿼드로처를 이용할 건가 그것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미 구간으로 주어졌을 땐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환산하면 된다. 그 여러분들 이거 환산하는 거 몰라요? 이거 야 과 대표 네. 이렇게 바꾸는 거 알아? 이거 공식을 외우면 안 돼. 그걸 바보처럼 외우지 마시고요. 이온 1차 연립방 정식을 만들어서 풀으면 된다 그 말이야. 내가 뭔 얘기하는지 몰라? 야 A11X 플러스 A12 Y 이퀄 C1 A21X 플러스 A22 Y 이퀄 C2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점 세트가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1일 때 아니지 뭐 바꿔도 됩니다. 2일 때 뭐가 돼야지 돼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이 돼야지 된다. 점 세트가 두 개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x, y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점 세트가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썼는데 내가 뭘 틀렸냐? 에이씨, 애들하고 헷갈려가지고 ax 플러스 아니지 y는 ax 플러스 b죠. 그 ab를 구하는 겁니다. ab.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거 y 대신에 뭘 써서 xd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2일 때 2일 때 2를 집어넣으면은 2a 플러스 b는 1.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b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온 1차 연립방 정식은 a, b를 구하면 되잖아요. 변환하는 거. 단 주의하실 거는 요 dx도 바뀐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dx가 아니고 dxd가 돼야지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건 양변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제 강의 노트에는 얘를 마치 그 공식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굳이 공식처럼 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 3, 4, 5인데 뭐 공학 문제에서 굳이 이거를 5까지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6, 7, 8 계속 하면 돼요. 근데 그래 봤자 이거에 계속 같은 값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 가우시안 쿼드로처는 특별히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아마 숙제 내준 거에 가우시안 쿼드로처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공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여기 그 4의 12쪽 같은 거 보면은 소수점 이하 15째짜리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수점 이하 한 3자리까지 정도만 해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해석적으로 적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가우시안 쿼드로처를 쓰라고 이렇게 한 거는 정답을 알고 한번 여러분들이 구한 답이 정답에 근사한가 아닌가를 비교해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굳이 정답을 아는 문제를 쓸데없이 가우시안 쿼드로처를 써서 답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을 구할 수 있으면 그냥 정답 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우시안 쿼드로처 안 쓰셔도 돼요. 그럴 때는. 제가 시험에도 물론 당연히 적분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낼 겁니다. 그래야지 정답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지. 근데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 그게 정답이냐 아니냐를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으니까. 이상이 그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에 관한 겁니다. 이거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이 가우시안 쿼드로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온 책 전 처음 봤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체비체프니, 뭐 라게르, 허미트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5장까지 중간고사 5장까지인데 벌써 이제 5장 들어간다. 너무 진도가 빨라도 안 좋은데. 근데 이게 양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매트릭스는 다 배웠어.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야, 여기 봐, 뭘. Solution of Linear Algebraic Equation. 그래서 선형 대수 방정식의 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매돈 매차 연립 방정식인데, 여기서 딱 리니어라 그랬기 때문에 1차식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원이 커지면, 즉 미지수가 많아지면은 저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매트릭스를 이용해야지 된다. 그럼 토목공학에서는 매트릭스를 어느 때 이용하느냐? 많이 합니다. 제가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실은 매트릭스를 쓰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푸는 이제 양해법이라고 그러는데 양해법을 가지고 푸는데 음해법에서 매트릭스가 나오기 때문에 매트릭스를 풀어야 되는데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매트릭스를 풀기가 힘드니까 안 풀어요. 근데 이제 토목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하수 문제 그런 데서 많이 쓰이고 아마 이제 대학원 구조 전공 같은 걸 하다 보면 finite element method, 즉 유한요소법을 이용해서 어떤 구조물을 해석을 할 때 역시 매트릭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도 아니고 한참 동안에 매트릭스에 관한 연구는 뭘 하냐면 주로 정답 찾는 것보다는 답을 빨리 구하는 거를 찾습니다. 답을 빨리 구하는 거. 그 답이 정답은 1이지만 0.9999 이런 걸 찾아내는, 더 빨리 찾아내는 그런, 워낙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는 이제 underdetermined problem이라고 해서 미지수는 100개인데 식은 100개보다 적게 주어지는 경우, 또 overdetermined problem이라고 해서 미지수가 100개인데 식은 100개 이상으로 주어지는 거, 이런 문제들이 실용적인 데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그런 거는 여기서는 제가 다루기는 힘들고,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시간에 배웠던 매트릭스를 한번 복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화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론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래. 2x-y는 1, 3x 플러스 y는 4. 여러분들 뭐 이거 풀으라고 그러면 위식 더하기 아래식 그러면 5x는 5, 그래서 x는 1. 그래가지고 이 식이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y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y는 1.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계수를 쭉 쓴다. 그래서 이거를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라고 그러죠.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그래서 2-1, 3, 1. 그 다음에 미지수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곱하기 알죠? 매트릭스의 곱하기. 이게 뭐야? 이걸 뭐라 그래? 2하고 2를 이걸 뭐라 그래? 1행. 요거는 1행, 2행. 이거는 1열. 그러니까 1행하고 뒤에 따라오는 매트릭스의 1열. 이건 뭐 열이 하나니까 1열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를 곱하려고 그러면 앞에 행렬의 행의 수하고 뒤에 행렬의 열의 수가 같아야지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다 아는 거고. 그래서 2-1, 3, 1, xy 그 다음에 1, 4 이거는 이제 이런 걸 forcing matrix라고 그러는데 뭐 그냥 계수 상수 한 1, 4가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y는 1 이렇게 우리가 식이 하나 나오고, 그래서 미지수가 x, y 두 개고 최고차항이 x의 전부 1승입니다. x의 1승, y의 1승. 그래서 요거를 2원 1차 연립방정식, 이런 선형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2원 1차인데 그래서 1하고 4, 즉 오른쪽 미지수가 안 들어있는 상수항이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non homogeneous 시스템이라고 그런다. non homogeneous 하다. 그 다음에 둘 다 0일 경우에 한해서는 homogeneous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 다 0일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homogeneous 하다. 그 제가 말씀드렸죠. 필요 충분 조건, 해를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엘지브라 쭉 나옵니다. 뭐 별로 이렇게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요소라고 그러죠. 요소 A11, A12. 그래서 첨자를 이렇게 붙일 때 되게 앞에 게 오는 게 행, 뒤에 게 열,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일행의 1, 일행의 2열에 위치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공업수학 시간에 다 배우셨던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